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가 200여 개 국가 중에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전일승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회장과 함께 변화하는 피부, 진화하는 화장품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회장 전일승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피부와 화장품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견해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화장품이라는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미화, 매력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의 모발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는데요. 화장품에는 크림, 로션, 파우더, 향수, 립스틱, 손발톱, 매니큐어, 색조 제품,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젤, 데오도란트, 유아용 제품, 목욕용 제품, 향수 등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과연 그럼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화장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 시작되었다고 되는데요.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피부와 몸을 꾸미는 방법을 찾아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이 가장 오래된 것은 약 한 6,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집트인들은 화장품을 사용에 대한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화장품의 원료로도 다양한 식물과 광물, 동물성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눈 화장을 위해 갈색과 검은색의 안료를 사용했으며 입술 화장을 위해 붉은색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부 관리를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꿀, 장미수 등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화장품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도 화장품이 사용이 널리 펴졌는데요. 그 그리스인들은 백색 화장품을 통해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도록 했으며 로마인들은 피부 관리를 위해 우유와 꿀, 장미수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개인의 향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향수도 사용되었습니다. 화장품은 18세기에 넘어와서 화장품이 더욱더 활발해졌으며 화장품의 원료로도 다양한 식물과 광물, 동물성 성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가 상업화되면서 화장품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는 화장품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었으며 화장품의 종류와 용도가 더욱 다양해졌어요. 또한 화장품 제조와 판매가 더욱 전문화되면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종류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와 판매가 더욱 전문화되면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 건강이 아름다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화장품은 피부의 보호, 영양 공급, 미백, 주름 개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피부는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고 우리는 그에 맞게 대처해야 되죠. 이에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진화하고 혁신을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변화하고 주름, 탄력 감소, 건조, 색소 침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은 이러한 피부의 각 층의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해주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또한 미백제는 피부의 색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밝게 만들어 주며 주름 개선제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화장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 한 5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외모 개선입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개선하고 얼굴의 특징을 강조하여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 관리. 많은 화장품은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습, 자외선 차단제, 노화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위생입니다. 화장품은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샴푸와 비누는 머리카락과 피부를 깨끗이 하게 세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물질을 먼지 등 유해 물질을 없애줘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화장품이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일부 화장품은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자외선 차단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선크림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외적인 외모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필요성은 피부의 재생주기, 피부의 재생주기란 각질 형성 세포가 태어나서 죽고 피부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건강한 피부에서 피부 재생 주기는 4주, 28일 정도 봅니다. 각질 형성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주, 그리고 죽은 각질 형성 세포가 피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주이기 때문인데요. 이 주기에 따라 매일 수백만 개의 아기 세포가 생성되고 매일 수백만 개씩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피부 재생 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각질층이 너무 두꺼워져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까슬까슬한 각질이 부각되는 것도 각질 형성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각질층이 지나치게 두꺼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은 젊은 사람의 경우 지성 피부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피부 재생 주기 이상 때문에 죽은 각질 세포가 너무 많이 쌓여 모공을 맞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부 재생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습진이나 건선 걸렸을 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피부는 간지러움, 건조함 등 자극을 느끼면 이러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세포를 빨리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각질 형성 세포가 표피의 사계층을 올라가는 기간을 4주에서 5일로 심하게 단축시키게 되거든요. 피부 재생 주기가 너무 짧아져도 각질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거칠게 피부에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한 1000개쯤 뭉치면 눈에 보이는 비듬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거슬거슬하게 일어나는 각질이 신경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이러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품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화장품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외선은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빛이 바로 너머로 위치한 전자파기로 태양광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데요. 자외선은 파장의 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UVA, UVB, UVC입니다. 그래서 UVA는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이에요. UVB는 중간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표면에 주로 작용하여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UVC는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권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않아 우리 신체나 피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외선은 피부 손상을 유발하고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햇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기 전에 UV,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변산시키는 역할을 해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부염이나 피부 노화, 위험도를 줄이고 화상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뷰티. 지속 가능한 뷰티는 이제 비건, 성분 중시, 더마 코스메틱 이런 부분들인데, 비건 코스메틱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화장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며 천연에서 얻어지는 안전한 식물성 천연제를 사용하고 합성 방부제, 합성 계면활성제, 미네랄 오일, 실리콘 등을 인체 해를 미칠 수 있는 합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따르면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은 2018년부터 연평균 6.3%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비건 화장품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뷰티에서 클린 뷰티가 요즘 아주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건데, 유해성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만드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클린 뷰티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추구하면서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역할에서 자연과 사람, 환경과 업사이클까지 생각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클린 뷰티는 브랜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버려진 재료의 가치를 되살리는 업사이클링 방식을 추구하는 거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 있는 콘셉트와 잘 어울리는 에코 제품을 출시하거나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에코 제작의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연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고요. 물론 원재료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지역사회 회복이나 여성 인권 보호 등의 캠페인도 함께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성분의 중시는 이게 이제 스킬 텔렉주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킨 텔렉주얼이라는 것은 피부를 뜻하는 스킨과 지식인을 뜻하는 인텔렉추얼을 합성어인데요. 제품에 한정된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전성분을 꼼꼼히 따져서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피부를 지성, 건성, 중성으로 구분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화장품 산업도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반영된 맞춤형 제작이라는 생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기존에 있는 화장품을 소비자 피부에 맞게끔 맞춤형 화장품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맞춤형 화장품이 프리미엄 화장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자 개인의 피부 상태나 취향,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의 인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령화입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아무래도 고령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과거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는데, 이제는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소비층들이 전부 다 시니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한 시니어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들 중심으로 하는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는
장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를 겨냥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치거나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층에서 여성의 경우 주로 주름, 달력, 피부에 대한 고민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우는 탈모, 주름에 대한 고민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또한 대부분의 시니어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가격대가 높더라도 원하는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단시간에 소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미니멀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 또 에어컨, 히터, 피부를 예민하게 지치게 만든 외부 환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시는데 이러한 화장품을 오히려 피부를 무겁고 지치게 만든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제품이 10개 이하의 성분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도 필요한 것만 갖추고 생활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화장품 산업에도 그 영향을 받아 많은 단계의 화장품보다는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저희 제목이 변하는 피부, 진하는 화장품인데 그럼 피부가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피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4주에 한 번씩 바뀌는 피부고 또는 외부 환경, 내 식습관, 내 생활 환경에 따라서 피부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피부를 그런 화장품이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다양한 피부 타입과 변화에 맞는 제품, 주요 성분의 연구와 개발, 그다음 혁신적인 기술 도입, 그리고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피부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화장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화장품 산업이 다른 산업과 동일시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체의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광주 화장품산업진흥회 예. 회장으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화장품 업체들이 어떤가요? 많나요? 예, 광주 식약청에 등록된 업체는 한 305개 정도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기능성 비누도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비누 빼고 나면 한 230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계속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등록된 업체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화장품이라고 하면 세안부터 또 바르는 거 제품까지도 예. 워낙 다양하니까요. 예. 업체 수도 그만큼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 화장품 좋기로 벌써 세계적으로 뭐 소문이 나서 K-뷰티를 이끄는 이 화장품 업계의 또 뭐 화랑 정말 목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화장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 네. 이제 저희 나라가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모든 산업이 안정화에 갔지 않습니까? 기계, 가공, 원료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화장품도 똑같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추세를 빨리 캐치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처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트렌디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빠르게 대처해서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화장품에 담을 수 있는 예. 나라, 예. 정말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화장품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또 그 유행을 선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이제 화장품 하면 젊은 세대들이 예뻐 보이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강연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네. 화장품도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니어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평균 수명이 그렇죠. 늘어나서 사회 활동이 과거에는 이제 60을 기준으로 해서 은퇴를 했었는데 이제 60 이후에도 사회 활동을 한 20년에서 25년 네. 많게는 더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실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노인들 시니어들이 스포츠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자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부는 노화가 되고
시간은 흘렀는데 그 피부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시니어 코스메틱을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실제 그게 현장에서 사용하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발, 모발일 또 주름, 네. 그다음에 탄력,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화장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료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액티비티에서 노년층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원료도 좋은 걸 쓰고 화장품도 좋게 만들고 훨씬 더 피부에 잘 스며들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이 최고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건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굴, 피부 이런 네.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회장님께서 손수 시니어 모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품 잘 쓰고 관리하면 이게 멋지고 젊어질 수 있다.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저희 나라 화장품은 수출 내수도 있었지만 수출도 있고 그리고 그 수출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22년도까지는 세계 3위였어요. 네. 근데 23년도에 독일한테 한 단계 뺏겼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4위가 됐는데 사실 수출 4대 강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품목이 한 품목 화장품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럼 광주의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강주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전라남도도 있고 전라남도에 있는 바다가 있고 해양하고 육지가 있고 원료가 많이 있고 화장품 원료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먹는 거에 네. 해서 추출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먹어서 신체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출한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위치가 돼 있고 광주의 이제 산업이 자동차, 가전, 뭐 AI, 뭐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화장품 산업도 그 한 축에 네. 그다음에 그 의료 산업과 더불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죠. 네. 바이오 산업에 화장품이 들어 있으니까 광주 산업도 화장품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이 분야에 네. 우리 지역에서 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오늘 강연과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끝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줄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장품을 하면서 피부 건강이 자아 실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피부가 건강하면 정신 건강에도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뭐 특별히 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영향을 미치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은 심리적 안정이 오고 심리적 안정이 오면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럼 자기 자존감이 높여지면 자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피부 건강을 꼭 지키셔서 자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화장품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화장품으로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